예. 반갑습니다. 이제 제2장입니다. 2장에서 건물의 건축 절차 나왔습니다. 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절차편에서 한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해서 중요한 상입니다. 1번 보십시오. 자, 건물의 건축 절차입니다. 지금은요, 건물의 건축 절차. 해서 건축할 때의 절차입니다. 이 건축주가 건축을 위해서 건축 설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건축허가라는 것을 신청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한다.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면 이 건축물은요, 사용승인 받는다. 이 사용승인을 받으면 해당 건물을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 자, 건축허가라죠. 요것은 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격이 뭐냐. 이렇습니다. 기초경입니다. 기초경이. 그래서 요건을 갖춘 허가가 내어줍니다. 각종 어떤 해당 그 용도지역에 맞는 건물의 종류 등이고 각종 어떤 설계 등을 잘 해오면 허가를 내어줍니다. 내어주면 반면 허가를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를 안 내어줍니다. 안 내어주니까 건축하겠다라고 떨렁 땅을 산다. 땅을 사서 건축물 지으려고 딱 허가 신청하니까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떤 곳에 건물 지을 때 내가 원하는 건물을 그런 크기로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진 한번 알아보고 나서 땅을 사세요. 이렇게 친절한 안내를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전 결정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본인이 원하는 그 위치에서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사전 결정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될까 말까, 허가 될까 말까, 건축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고 나서 건축 계획을 세우시면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보고 나서 건축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는 안내 절차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절차를 모든 건물이 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사전결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대상 건물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전결정 신청할 때 무엇을 이왕할 바에 동시에 해달라. 동시에 무엇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가 또 나옵니다. 나오고요. 세 번째, 사전결정해둘 때 절차가 또 나오고요. 다음에 효과 네 가지가, 네 번째 효과 이렇게 딱 굉장히 딱 되어집니다. 효과입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보시면요. 건축의 허가 대상이라는 것도 허가 대상도 있고요. 신고 대상이 있죠. 신고 대상. 또 가설 건물도 있습니다. 가설 건물 있는데요. 허가는 규모가 큰 것을 말합니다. 규모 작은 것을 말해요. 같이 규모가 작거나 또 가설 건물은 신청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규모 큰 건물에서요.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사전결정이란 그 밑에 이번에 대상 보시면 건축 허가 대상 이란 말을 봅니다. 그래서 규모 큰 건축의 허가 대상 건물에 대해서만 사전결정 받아주시, 신고 대상은 건물 사전결정 받아주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래서 규모 큰 허가 대상 건축물일 때만 사전결정이 가능하다 알아주십시오. 자, 신청할 때 무엇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동시입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이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면 심의도 좀 해주시고 또 이 건물을 통해서 교통발생평가,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동시에 신청해달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을 할 때 보시면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도 뿐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평가 동시에 해달라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밑에 오른쪽 보시면 왼쪽 제일 밑에 보시면 절차편에서 1번 사전결정 신청할 때 보시면 건축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동시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제일 위에 가로 2번 딱 보시면요. 사전결정이 신청이 되어진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사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때는요. 허가권자가 환경청 등과 미리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한다 라는 말 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요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는요 신청사항이 아니고 행정청 내부에서 사전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보시면 건축의 심의 이거고요. 교통영향평가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지 환경영향평가는 신청사항이 아니다 알아주십시오. 교통영향평가지 환경영향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절차입니다. 해서 다 심사합니다.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딱 했습니다. 결정을 딱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정을 딱 하면 이제 결정 7일 안에 그 결정되어진 사실을요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해줘요. 실장한테 통지할 때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또는요 노 둘 중에 하나 판단해서 딱 해줍니다. 그래서 노 하면 건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케이 요 결정 통보를 딱 해주었습니다. 요 통보를 딱 받습니다. 요 통보를 받으면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 그럼 무엇이냐 그러니까 또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자, 사전결정 오케이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뭐냐 하니까 사업에 착수하면 안 됩니다. 착수하면 바로 X입니다. 착수가 아니에요. 착수가 아니고. 자, 이제 본격적인 나오죠. 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설계하고 오세요. 저 뭡니까?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 건축의 허가에 어떤 신청을 해야 될 신청의 업무가 나옵니다. 신청 안 하면요, 효력 실려된다, 상실되어진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결정이 있는 걸로 의지가 되어진다. 의지 효과가 또 딱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그것이 그 위에 보시면 관련 인허가의 의지에 딱 나오겠습니다. 그 관련 1번을 딱 보시면요, 1, 2, 3, 4, 5에서 1번을 보입니다. 계산농화, 계산농하의 의지가 딱 되어진다랍니다. 자, 개 뭐냐?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등입니다. 하천 점용 허가 등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 토지에 허용되는 개발행위, 건물 종류와 용도와 규모에 맞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산을 낀다, 산을 끼고 있다, 산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산지 전용 허가가 된다랍니다. 논을 끼고 있다, 농지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농지 전용화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 흐르는 구역에서 하천을 쓸 수 있다. 하천 점용허가 그것이 간주가 되어진다 해서 잘 보시면요, 산 끼고 논 끼고 하천 끼는 장소에서 규모 큰 건물을 지을 때 됩니까 안 됩니까 알아본다, 이 말 되겠습니다. 산 끼고 농 끼고 하천 끼는 그런 장소에서 큰 건물 지을 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사전 결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 끼고 논 끼고 하천 끼는 장소에서 규모 큰 건물을 지을 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을 판단해주는 절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전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384페이지입니다. 이제 건축의 허가, 꼰자에 대한 상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떤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 볼게요. 자, 그럼 건축의 허가는 누가 하느냐? 랍니다. 허가권자. 그래서 건축의 허가는 누가 하느냐? 그리고 허가권자가 딱 나옵니다. 건축사무는요, 전국에서 모든 건축사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위임해가지고 시도 단위로 해가지고요, 시도가 중간 단계에서 결정을 딱 하게 또 위임이 딱 되어 있습니다. 다시 위임합니다. 구와 군과 시 단위로 위임해가지고 결정해준 바대로 허가, 또 이네가 사무, 결정해준 바대로 이제 감독하는 사무를 한다. 누구냐? 시군 구청장이 감독 사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요건요, 결정이 딱 되어진 바대로 그다음 요건을 갖춘 허가를 해준다. 그래서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말단에서 그냥 그런 것을 심사해가지고 허가 내어주라, 이렇게 위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무는요, 시군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원래 원칙은 시도에 위치해 있지만 밑에 구군시가 없습니다. 이쪽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건축사무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제일 말단 행정청이라고 볼 수 있는 시군, 구청장이 허가사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청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또 인천 등 광역시가 직접 허가하는 대상 건물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은 서울시에 지을 때 해당 구청이 아니고 서울시가 직접 허가를 합니다. 뭐냐면요, 좀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21층 이상 되는 건물을 신축할 때 그렇다, 첫 번째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3만 평 이상 되는 거대한 넓이의 건물들이 또 이게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자, 또 세 번째는요, 기존의 어떤 건물을 30%입니다. 기존의 어떤 건물을 30% 이상 이것을 정축을 합니다. 정축을 하니까 이것이 그 이후에 21층 이상으로 변경이 되거나 또는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이 딱 되어질 때 이때 정축을 이것도 서울시와 인천시가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라 할지라도 창고나 공장 건물은요, 항상 구청장이 허가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원칙은 시군, 구청장이 한다가 원칙인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가 직접 하는 규모 큰 이런 건물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3번입니다. 사전승인 나옵니다. 그러면, 저기 경기도 양주시라든지 또 저기 가평 군수는요, 항상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이런 규모 큰 건물도 이들이 전부 다 허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허가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 허가 신청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양주시라든지 또 가평군수가 허가하긴 하는데, 이들이 허가합니다. 한데, 허가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행정청 내부적으로 경기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어떤 건물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해당 경기도에서 승인해줘야 해당 그 안에 있는 양주시라든지 또 가평군수가 허가를 하는 건물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위에 있는 요 경우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요러한 규모 큰 건물 지을 때 양주시나 어정무시나 각종 어떤 가평군수가 포천시장이 허가하긴 하는데 그 전에 경기도한테 승인받고 이런 큰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관로 3번에 1번 나와 있습니다. 자, 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보시면요. 이제 도지사가 어떠한 목적이 필요해서 어떠한 보호를 해보자 라고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서 공고를 딱 했습니다. 공고를 딱 했는데 요 보호구역인데 목적이 뭐냐 보니까요. 그 목적이 이제 첫 번째는요. 도에서 지정할 때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 또는요 수질 환경 보호하자 이렇게 발표가 딱 되어진 장소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요. 또 한 군데는 교육 환경을 보호해보자 또는 주거 환경 보호하자 이렇게 발표가 되어진 장소가 있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연과 수질 환경 보호구역 발표가 딱 되었다고 합니다. 요 장소 안에서 멋진 어떤 공동주택을 딱 지어서 별장토지로 분양한다 할 때 분양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 업무시설 딱 지어서 또 분양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곳에서 멋진 곳에서 일반 음식점, 갈비집, 횟집 장사가 잘 됩니다. 한잔 했습니다. 못 나옵니다. 잘 됩니다. 숙박시설 더불어 잘 됩니다. 또 방을 잡았죠. 2차 갑니다. 2차 위락시설 간다. 장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규모 좀 크게 해가지고요. 이런 장소 안에서 이러한 건물 종류를 3층 이상이 되는 사이즈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이즈로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이 장소가 도지사가 지정 공고해준 보호구역이라고 할 때는 사전 도한테 승인받아야 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요때 보시면요. 이 승인 신청하죠. 신청을 딱 하면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에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통보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도에서 교육환경과 교육 주관경 보호해보자라고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항상 교육 주거 땅은 반대가 뭐냐 하니까요. 숙박시설과 위락이 반대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들을 딱 찍고자 할 때 그 장소가 이제 교육이나 주거환경 보호구역 결정이 되어진 도에서 발표한 장소라 할 때에는 해당 그 시장 군수, 해당 시장과 군수가 허가 전에 승인 받아야 허가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상이 바로 이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또 2번 가보시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었다. 합니다. 뭐냐면 이제 건축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또 신설되었습니다. 건축의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타 각종 어떤 법에 있는 조건들,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 다 맞춰와야 됩니다. 그뿐 아니고요. 그 대지, 도로, 구조, 설비 다 맞춰오는데 특히입니다. 요건 딱 보시면 이 대지입니다. 건물 지을 땅 대지. 이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대지에 대해서 100% 소유권 확보해야 건물 지을 수 있다. 원칙이에요.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입니다. 그런데 또는요, 이 소유권 확보가 안 되어도 대지 쓸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사용권 확보해도 된다. 합니다. 그래서 대지 임차권, 또 대지 지상권 등이 있으면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원칙인데 대지의 사용권 확보도 된다.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잘 보시면요, 이 경우를 할지라도 자, 분양 목적, 타인한테 분양하기 위한 빌라 등을 짓는 공동주택입니다. 분양하기 위한 목적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 지을 때입니다. 이 분양하기 위한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는요, 일단은 소유권만 있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라는 표현도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기 위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소유권만 된다. 사용권은 되지 않는다. 라는 것도 같이 봐주세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공유물 대지입니다. 공유대지에서 건물 짓겠다 할 겁니다. 공유한 건물에서 또 건축 관련 행위합니다. 같이 공유물 대지나 건물에서 각종 어떤 건축 관련 행위를 하고자 할 때입니다. 신축, 정축 등 하겠죠. 하고자 할 때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어. 이 공유자는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공유물 대지나 건물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라고 할 때 건축을 위해서는요, 공유자 수, 사람 수의 100분의 80% 이상, 또 보시면 공유 지분, 면적, 지분, 여기서 100분의 80% 이상 이 찬성한다라고 한다면요, 승인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공유물 대지와 건물에서는 공유자 수의 어떤 80%와 공유 지분의 80% 각기 얻으면 이제 승인을 딱 내어주겠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반대 한 분 있어요. 반대 한 분. 반대 한 분을 계속 안고 갑니까? 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 한 분한테 참가합시다 하고 계속 종용, 최고로 합니다. 최고. 할 것인데 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겠습니다. 당신 팔고 나가세요. 라고 시가입니다. 실제 거래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할 때 항상 3개월 이상 사전에 미리 매수 협상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될 때 요 권리를 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안 받으면 공탁 딱 긁고 바로 철거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딱 보시고 신설되어진 상이었습니다. 현지 조사와 안전 진단까지는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되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매도 청구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시가로 매도 청구할 것이고 또 할 때 3개월 이상 미리 협상한다 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기타 3번에 건축과 특례 탐 시험이 잘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축허가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 내어줍니다.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허가입니다. 허가 안 받고도 공사한다 해서 특례가 나옵니다. 건축허가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해서 건축허가 받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특례가 나옵니다. 특례. 이때 바로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건축협의에서 착수한다. 협의 대상이 있고요. 건축 신고한다. 신고 대상이 또 등장한다 합니다. 그래서 특례하면 협의와 신고입니다. 자, 먼저 건축 신고란 말이 여기 쭉 나와 있죠. 잠시 뒤에 보시고요. 한 장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딱 넘어가시면 간단한 상부터 보겠습니다. 건축의 협의 보겠습니다. 협의가 지금 좀 뒤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있네요. 자, 388페이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왼쪽에 보시면 방갈로 2번 공용 건물의 건축이라는 보입니다. 그래서 388페이지에 왼쪽에 관로 2번입니다. 그래서 협의 대상이 나옵니다. 협의에서 착수한다랍니다. 뭐냐 하면요. 이 얘기입니다. 이건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즉 행정청이 건축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건축을 할 때입니다. 행정청이 건축할 때. 한번 더 할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을 할 때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행정청과는 말입니다. 허가나 신고하지 않습니다. 행정청과는요, 협의한다랍니다. 행정청과는 협의한다. 협의해서 해당 건물의 공사에 착수합니다. 착수하고요. 또 행정청과는 협의에 착수했으면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요 사용 승인 규정, 요것을 받지 않습니다. 검사 안 받았습니다. 그냥 바로 통보입니다. 통보하고 해당 건물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과는요, 협의해서 착수할 것이고, 통보하고 건물 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청과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그래서 행정청이 공용,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을 어떤 건물의 건축, 이것을 위해서는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행정청이지. 행정청 외에 각종 어떤 공공기관, 나오면 X입니다. X가 있으면 토지공사 나오면 X입니다. X. 그래서 행정청만 공용 목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할 때 하나만 협의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협의한 건물은 착수하고 통보하고 건물 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보시고요. 다시 그 앞에 주로 넘어가시면 건축신고가 딱 나옵니다. 건축신고. 자, 이제 건축신고 대상 건축행위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자, 신고만 하면 바로 착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고에도 1년 내에 착수한다. 이렇게 착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쫙 나옵니다. 규모 작은 건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쫙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자, 그 1번부터 쭉 나오네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문자 한번 따보겠습니다.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라고 부릅니다.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에 해당되어지면 신고하고 착수합니다. 해서 첫 번째 1번 보시면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24평 정도 이하에 이 건축 가운데서도 정축하는 행위, 개축한다, 저축한다입니다. 그래서 바닥 85 이내에 정개, 저축 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정축을 하는데 또요, 어떤 건 정축하는데 또 청수를 더 늘려요. 같이 어떤 거면 또 철거해서 다시 짓습니다. 다시 짓죠. 같이 정축하는 부분들, 또 개축한다, 재축한다 할 때 이것이 85 이내이면 다 신고하면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바닥 85 이내에 정개축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까지 이하의
모든 건물의 건축이 딱 나옵니다. 신축, 정축, 개축, 개축 이전 딱 나오면 전부 다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에 입니다. 이 높이를 3m까지의 정축한다 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그건 여기 보시면 거기 1번이고 오른편 가보시면요. 그 5번에 바로 기억 니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380페이지 5번에 보시면 기억과 니은 이게 의식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높이 3m까지 요 정도 정축한다. 3m 할 때 신고하면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그 위에 본문 제일 위에 이번에 관농자 시골 농촌 말이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왔습니다. 관농자, 시골 농촌, 보통의 시골 말들, 관농자,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통의 시골 농촌 말 말합니다. 보통의 시골 농촌 말 이 표현 보시면, 잘 보시면요. 그 당시가 치고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다. 또는 무슨 방제 지구도 아니고 붕괴 위험 지역도 아니다. 라는 말 딱 보입니다. 이건요. 개발 계획도 없고 위험한 곳도 아니다. 그냥 보통 농촌말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도 없고 위험한 곳도 아니 보통의 농촌말에서는요. 곱하기 배 답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농촌말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100이죠. 200제곱미터가 되지 아니하면서 청수도 3청 되지 아니한 건물에 각종 어떤 신축 등은 전부 다 신고하시면 된다. 라는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2번이고요. 또 그 밑에 3번 딱 보시면요. 이러한 사이즈 건물을 각종 어떤 대수선할 때도 신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기 건물을 각종 어떤 대수선할 때 다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시 그 밑에 5번에 티귿 리얼면 겁니다. 티귿 리얼면. 자, 표준 설계 도수로 짓는 건물들 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 점들 다음이나 내비에 요거 딱 쳐보시면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쁩니까? 그러면 이런 설계를 하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가 되어진 설계 도서가 있습니다. 이걸 출력해서 하면 신고하면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 5번에 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리얼 보시면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짓는데 공장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는 공업지역 중에서 공장이 많습니다. 공장이 많은 곳에서 공장 크기가 보니까 500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장이 2층 이하인 공장은요, 공장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가시면 리얼에 미음에 가시면 엄면 단위에서 농업용 축사를 짓겠다. 축사나 작물 재배사 이것이 40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창고 짓겠다. 창고의 면적이 200 이하. 일 때는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4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어떤 내외기 보틀 반개 가지고요. 내외기 보틀 반개에서 정설, 해체, 수선 변경일 때 정설 하기만 하면 또 수선 변경은요. 각기 30, 3개 배웠습니다. 그 대수는 이제 수선, 그 중에서 정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서 수선을 하여서 대수선되는 건물들은요. 건물 크기를 불문하고 다 신고하시면 된다. 그래서 수선하여서 대수선되는 상황을 전부 다 신고만 하면 해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고대상 건축입니다. 그래서 바닥 85 이내의 정계 대축, 연면적 100 이하의 모든 건축, 높이 3m까지의 정축, 관농자 보통 농촌말에서는 연면적 200 미만 3층면의 건물의 건축, 대수선 할 때 요 사이즈인 건물들, 또 표준 설계도수로 짓는 건물들, 또 공장지대에서 공장을 좀 작게 지을 때, 또 읍면에서 축사 또는요 창고를 좀 작게 지을 때 수선하는 대수선 다 이게 포함된다 해서 바이오니 관대표는 공업수다. 아까 저희가 용도 변경할 때 자산 전문용 교근 주기, 9개였죠. 이것도 9개입니다. 자, 바이오니 관대표 공업수 해가지고 이것도 9개입니다. 이 9개가 딸이 2개라 시험에 아주 잘 뜨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워주세요. 요 규모에 딱 걸리면 신고만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신고 대상 건축이 참 유명한 상입니다. 바이오니 관대표는 공업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요. 자, 밑에 또 2번 보시면 관로 2번에 신고를 한 경우에도 1년 내에 착수하지 아니한다.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필요할 때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까지 연장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밑에 관로 2번에 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공룡문의 건축했습니다. 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또 허가의 거부 나왔죠. 거부가 또 나왔습니다. 허가의 거부
또 제한 또 나오네요. 그래서 거부, 취소, 제한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허가의 거부, 허가의 취소, 허가의 제한해서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허가의 취소란 사항이 오타로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할게요. 취소. 건축허가 받으면 공사비 착수를 해야 된다. 착수 못하면 허가 취소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빼고 안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착수입니다. 허가 받으면 착수한다. 착수기한이 제한 받습니다. 이것이 종전에 보시면 1년 내에 착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공장 건물은 3년이요. 농지위에 좀 2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착수기한 답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진짜 책에 빼놓고 있네요. 자, 착수의 기한을 보시면요. 보통 건축 신고는 1년이다. 말합니다. 1년인데요. 허가입니다. 건축허가 받으면요. 2년 내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의무가 딱 주어집니다.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이 됩니다. 2년이 됩니다. 신고는 1년, 허가는 2년입니다. 허가 받으면 2년이고 신고는 1년 내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의무가 둘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입니다. 2년인데 공장 건물은 3년 내에 착수한다. 이게 통일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 허가는 이제 2년, 신고는 1년 되는데 공장 건물은 3년 내에 착수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를 안 해. 착수를 안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했던 허가 취소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신고는 신고효력 상실이 딱 되어버리고요. 허가는 허가를 취소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내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요. 공장은 3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공장 3년, 보통은 2년 안에 착수 못하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착수 안 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허가의 거부 보이네요. 왼쪽 밑에 있습니다. 허가의 거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허가는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준다. 거부 못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자, 그 허가는 반드시 지속행위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또 간혹 보시면요. 허가 거부, 재량 거부입니다. 재량 거부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을 또 법에서 몇 가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하게 되어 있는 어떤 허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거부할 수가 있더랍니다. 만약 이유죠. 상업축입니다. 상업축이면 당연히 여기에 보시면 모텔촌, 각종 어떤 호텔촌, 각종 어떤 룸살롱, 어떤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보니까요. 대로변 앞에 보니까 아파트가 쫙 형성이 쫙 되어져 있다랍니다. 학교가 보이네요. 이와 같이 비록 상업지역이지만 인근에 있는 교육환경이나 각종 주거환경에 보호가 필요하다 하면 이것들 못하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그 건물이 상업지역 등이어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이 가능한 어떤 그런 지역이지만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있는 각종 어떤 교육이나 또는요 주거 환경의 어떤 보호가 필요할 때는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거를 거부할 수가 있다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숙박 위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지만 인근에 보시면 그 교육과 주거 환경 보호가 필요할 때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심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번에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 해당 지역이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라든지 또는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입니다. 그래서 해당 장소가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라는 특별한 장소인데 이런 장소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죠. 근데 건축물에 또 지하층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층의 쓰임새가 뭐냐라고 보니까 이 지하층 쓰임새가 주거 용도로 쓰겠다. 또는요, 각종 어떤 거실 용도로 쓰겠다라고 할 때는 거부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라는 특정 장소 안에서 지하층을 쓸 수가 있는데 지하층의 쓰임새가 뭐냐 하니까 주거 용도나 거실 용도일 때 한해서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다음에 오른편을 가십니다. 제한 나왔네요. 자, 건축허가라는 것은요, 거부 대상이 아니면 전부 다 허가를 해야 된다. 허가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긴 하는데요. 그걸 해야 된다가 원칙입니다. 해야 된다, 원칙이. 그런데 하긴 하는데 이것을 잠시만 연기시켜 놓을 수 있다. 잠시만 미루게 할 수 있습니다. 미루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럴 때 허가의 제한이라 부른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잠시만 미룬다, 연기시킨다, 하같이 하는 또 하게 할 수가 있다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요건요, 임시적인 제한. 그래서 잠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요것은 2년까지만 제한한다. 요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필요할 때 한 차례까지 해서 1년까지 연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인데, 요것은요, 2년이 원칙인데, 필요할 때는 한 차례까지 해서 저는 3년까지 연기가 가능해요. 누가 하느냐? 보시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는 안 해도 제한은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측에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누구냐? 사유가 뭐냐? 보니까요, 국토장관은요, 모든 허가권자한테 다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 사유를 보시면, 사유가 어떤 국토의 관리의 목적, 이것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해. 특히 다른 주무부 장관, 다른 부서의 장관들의 제한 요청이 있을 때 주로 제한합니다. 특히요, 다른 부서의 장관은요, 직접 제한하지를 못하고 시도한테 제한 요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장관은 장관 라인에서 이렇게 요청을 딱 하면 심사에서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광도지사 일들은요, 그들 밑에 있는 행정청, 어디입니까? 특광도지사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하거나 또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더랍니다. 이때는 도시나 지역이나 발전 계획상 필요할 때 제한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이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래서 특광도지사가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가 아니고 바로 즉시 국장한테 보고를 한다 해서 국토장관이 검토해서 그 제안사항이 과도하다 싶으면 해제할 것을 풀 것을 명령도 할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할 때는요, 제안받는 그 사실을 상세하게 통지를 딱 해주면 그 제안받는 자들이 그 사실을 발표 공고하게 되어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로 건축의 제안. 2년 플러스 1년 참 중요한 상들이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상입니다. 그래서 허가의 거부, 취소, 제한 다 보셨습니다. 참 지금 잘 나온 상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기타 사항들 신고하는 상의 변경, 이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자, 다음 장 넘어가시니까 이제 가설 건축물 나오네요. 그래서 가설 건물부터 해서 이하 공사의 절차들은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